오늘은 퓨전 360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말하는 구속 조건은 스케치들의 움직임과 크기에 대해서 제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움직임과 크기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스케치에서 구속이란 점과 선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퓨전 360을 보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구속 조건은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속 조건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스케치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Create 스케치에서 스케치 한 면을 선택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Constraints 12가지 구속 조건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그려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Horizontal, Vertical, 수평, 수직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평, 수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Create의 라인 그리기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려서 아직 직각이 되지도 않고 제 멋대로 그려진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들을 모두 일정한 규칙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선을 수평 수직한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 선의 중심부에는 다음과 같은 그리프, 수평 수직 조건에 대한 구속 조건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변에 대해서도 수평 수직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Horizontal, Vertical, 수평 수직 조건을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선분을 클릭하면 선들이 수평과 수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수평 수직 조건이 활성화된 상태로 선을 클릭하면 수평에 가까운 선은 수평으로, 수직에 가까운 선은 수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시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던트는 일치 구속 조건을 가리킵니다. 즉, 먼저 그려진 사각형에다가 라인을 하나 긋고요. 스케치 서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던트는 두 스케치를 붙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이 선의 끝점을 코인시던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박스의 왼쪽 끝점과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이 서클의 외곽선과 사각형의 끝점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치 구속 조건, 코인시던트 구속 조건은 두 스케치를 붙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세 번째, 탄젠트 구속 조건입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은 원과 선을 이미지의 순서대로 클릭해서 원과 선이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안쪽에도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있고 두 개의 스케치 서클이 있습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라인과 선을 클릭하면 순서대로 라인과 선이 접하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구속 조건의 다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위해서 서클을 하나 그리고요. 그 옆에 작은 서클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 사이를
이 두 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원과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접선을 이루지 않도록 도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고 위쪽 직선을 클릭하면 왼쪽 원과 직선이 접선을 이루게 됩니다. 즉 원을 선택하고 직선을 선택하면 탄젠트 구속 조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과 오른쪽 원을 선택하면 또 역시 탄젠트 구속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과 원을 선택하면 두 개의 원과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접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탄젠트 구속 조건입니다. 네 번째, equal. 동일 구속 조건은 두 직선의 길이를 똑같이 하거나 두 도형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서로 길이가 다른 두 직선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equal을 클릭하고 두 직선을 클릭하면 먼저 선택한 직선이 기준선이 되어서 나중에 클릭한 직선이 기준선의 길이만큼 변해서 두 직선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작은 원의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큰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면 두 원의 크기가 기준원, 처음 클릭한 원의 크기로 처음 클릭한 원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구속 조건을 해제한 다음 한쪽 원의 테두리를 드래그하면 나머지 원도 크기가 똑같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평형 구속 조건은 지금처럼 수평 상태가 아닌 두 개의 직선과 사각형을 그립니다. 패러럴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이 되는 직선을 클릭합니다. 평행을 만들어줄 선을 클릭하면 처음 선택한 기준선과 함께 평행이 됩니다. 또 직선과 사각형의 변을 차례로 클릭하면 직선과 사각형 도형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평행이란 구속 조건은 두 선분이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perpendicular. 수직 구속 조건은 두 선분이 수직 상태를 이루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이 아닌 두 개의 직선을 그립니다. perpendicular를 클릭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선을 클릭하고 이동시킬 세로선을 클릭하면 세로선이 기준선인 가로선에 수직으로 배치됩니다. ESC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구속 조건이 비활성화되면 수직선의 아래쪽 점을 수평선까지 드래그하면 그림과 같이 두 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 구속 조건입니다. 퓨전 360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 가운데 픽스 앤 언픽스 고정 구속 조건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임의로 스케치를 고정시키고 싶을 때 고정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치수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둘 수 있습니다. 고정된 선분은 녹색 선으로 변경됩니다. 서클을 선택한 다음에 구속 조건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녹색 선으로 변경되면서 고정 구속 조건이 설정되게 됩니다. 엔터를 누른 후 구속 조건을 비활성화시킨 다음 라인을 잡고 이동해 보면 서클은 고정되어 있고 그 직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포인트 구속 조건은 중심점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과 선 또는 선과 점의 중심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림처럼 직선을 그려봅니다. 미드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수직선을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 수평선을 클릭합니다. 수직선의 중간 지점에 수평선의 중심점이 이동하여 십자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십자 도형의 맨 아래 점을 선택한 후 수평선을 클릭하면 처음 선택 지점으로 직선의 중심점이 이동하여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드포인트는 중심점 구속 조건으로 선과 선 또는 선과 점의 중심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컨센트릭 중심 일치 구속 조건은 원이나 호 또는 타원의 중심점을 일치시켜서 동심원이 되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캔버스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먼저 컨센트릭을 클릭한 다음에 작은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고 큰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작은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작게 또는 크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컨센트릭의 구속 조건에서 두 원의 클릭 순서가 중요합니다. 컨센트릭에서는 두 원의 클릭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원의 원점을 일치시키고자 할 때 어느 원을 먼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배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선택한 원이 기준이 되고 나중에 선택한 원이 이동하여 원점을 맞춥니다. 컨센트릭을 클릭한 다음에 먼저 클릭한 원이 기준이 되고 나중에 선택한 원이 이동하여 원점을 맞춰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니어 동일선상 구속 조건은 선과 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캔버스에 두 개의 선과 도형을 그렸습니다. 코리니어를 선택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선을 클릭하고 다른 선을 클릭하면 나중에 클릭한 선이 기준선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합니다. 이번에는 선을 먼저 클릭한 후 사각형의 한 변을 클릭하면 직선이 사각형의 변과 동일선상에 달라붙게 됩니다. 코리니어 동일선상 구속 조건에서는 처음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나중에 선택한 선이 이동하여 도형의 배치를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어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선택한 원이 있고 두 번 선택을 하면 두 번째 선택한 선이 이동해서 동일선상 위치에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릭은 대칭 구속 조건입니다. 두 개의 도형이나 성분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하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심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시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두 직선을 클릭하고 중심점을 클릭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직선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을 클릭하면 두 변의 거리가 일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선을 클릭하고 가운데 중심선을 선택하면 역시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차례로 클릭할 때 마지막으로 가운데 기준선을 클릭하면 기준선을 중심으로 왼쪽 변의 거리만큼 오른쪽 변이 대칭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커브처는 곡률 구속 조건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연결되는 부위의 곡률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두 개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스플라인, P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곡선을 그려봅니다. 사각형의 두 꼭지점을 이은 곡선을 그립니다. 아랫변에도 똑같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마주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커브초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사각형의 윗변을 클릭하고 곡선을 클릭하면 사각형 사이에 곡선의 곡률이 부드럽게 변경됩니다. 또 사각형 사이에 곡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사각형의 윗변을 선택하면 두 사각형 사이의 곡률이 적용된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경됩니다. 아랫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각형의 사각형 사이에 곡선을 클릭하면 부드럽게 변경되고 다시 사각형 사이 곡선과 오른쪽 사각형의 밑변을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과 곡선의 곡률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브처 곡률 구속 조건입니다.